독일은 넓은 들판, 푸른 숲, 아름다운 강과 운하, 고대 건축물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1871년 도이칠란드 이름으로 단일 국가가 되었다. 1945년 세계를 뒤흔든 시대를 접하면서 세계 인류 과학기술 산업 국가로 정진한 독일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루어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우뚝 선다. 1867년 독일에서 조선시대 우리의 그림이 우표로 발행되면서 두 나라의 교류는 시작됐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은 산과 강을 따라 마을이 이루어지고 삶을 꽃피워왔다. 충과 효, 예를 근본으로 삼는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온 나라다. 합천 가야산 해인사의 8만 대장경파는 고려에 침입한 몽골군의 격퇴를 기원하여 1237년 고종 24년부터 16년간에 걸쳐 법문을 후방나무에 새긴 목판이다. 2007년 세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1910년 굴욕의 한일 합방으로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굴욕의 식민지. 1945년 해방은 되었으나 사상의 대립으로 남북으로 갈라서는 비운의 시대. 1950년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은 잿더미의 나라가 되었고 황폐한 국토는 굶주림과 방황으로 갈 곳을 잃고 1960년대는 큰 혼란 속에서 새 출발의 시대를 맞는다. 1961년 12월 2일 한국과 독일은 양국 경제협력을 체결한다. 1961년 미국의 원조마저 끝나고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을 도와줄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운명의 마지막 결단으로 분단의 아픔을 같이 하던 서독과의 경제협력을 체결하고 광부를 모집하여 독일로 파견하게 된다. 1963년 12월 21일 선발된 500명 중 247명 일진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이별의 눈물을 가슴에 묻고 독일로 떠났다. 국민소득 69불, 유엔에 등록된 120개 나라 가운데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광부로 독일로 온 것이다. 그 당시 산업화를 이룬 독일은 인력이 부족하여 일본, 터키에 이어 우리나라와 교류 협력을 맺고 1963년부터 1977년까지 8천여 명이 독일로 가서 근무하게 되었다. 지하 1000m, 섭씨 35도의 지열 속에서 땀이 물같이 쏟아지는 찜통 같은 작업장. 장화 속에 고인 땀을 쏟아내야 하고 암벽 천정을 떠받치는 쇠기둥, 스탬펠, 가페를 세우는 작업은 너무도 힘들었다. 이 고통을 이겨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꿈을 이룰 수 없다. 이를 포기하면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독일로 올 때 타고 온 비행기 값도 고향에 돌아가서 물어내야 하는 현실에서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다. 열심히 일하는 한국 광부들의 모습은 독일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독일 대통령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독일 광부들의 어려움을 극복한 삶은 훗날 젊은이들이 그날이 있어 오늘이 있다고 기억될 것이다. 파독광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될 간호사들이 초청됐다. 1966년에는 간호사 초청 계약이 체결됐고 12,000여 명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독일로 가게 됐다. 처음 도착한 간호사들은 통하지 않는 언어와 힘든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는 독일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았으며 동양에서 온 천사라고 불렀고 독일의 언론들은 독일에서 꼭 필요한 간호 인력이라고 인정을 한 것이다. 그들의 노력은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는 힘이 됐다. (1964년 12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빈으로 독일을 방문한다. 한반도 최초의 국빈으로 독일을 찾게 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을 맞으면서 눈물바다가 됐다. 여러분의 새까만 얼굴을 보니 내 가슴에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못 사는 나라지만 잘 사는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조국 근대화를 꼭 이룹시다. 그들은 두 손을 불끈 쥐고 꼭 그렇게 하리라 굳게 다짐했다. 광산촌을 찾은 박정희 대통령은 에르하르트 독일 수상의 손을 잡은 채 한국은 분단된 국가로서 경제 개발을 하려면 돈이 꼭 필요하다고 도움을 호소하는 지도자의 그 결심은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1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이 이루어진다. 열심히 일한 광부와 간호사들은 용돈도 아껴 쓰며 번 돈을 전부 한국으로 송금했다. 그들 땀의 대가는 경부고속도로, 제철소, 시멘트, 비료, 자동차, 조선소, 화학공장 건설의 종잣돈이 된 것이다. 그 돈이 없었다면, 아니 파독 광부와 그리고 간호사들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그들의 희생이 있어 국가 산업화의 부싯돌이 되었고 그것이 타올라 오늘이 있게 된 것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독일로 갔던 광부 간호사들과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청춘을 바친 먼 이국 땅에서 아직도 그들은 고국 대한민국을 그리며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일과의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10대 교육 국가로 일어설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독일의 협력의 정신은 무지개 다리가 되어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어졌다. 발전된 대한민국. 50년 전 그날을 잊지 말자고 그때를 생각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지하 1000m, 섭씨 35도의 땀을 이겨낸 강한 정신이 오늘의 한국을 일궈낸 힘이 되었다고 당시 경제사절단으로 국빈 통역을 했던 배경훈 박사는 그때를 회상하며 현재 시점에서 역사를 되돌아보는 증언을 한다. 그때의 땀과 협력 차관 사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양국이 경제 협력을 시작한 1961년 12월 2일. 지금 그때를 생각한다. 전설의 로렐라의 언덕, 낭만의 라인강. 그 물길이 대한민국의 한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소득 69불이 2만 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교역 1억 달러에서 1조 달러의 시대를 열었다. 그들이 흘린 땀과 그 정신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